제4장 나머지 정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4장의 첫 번째 단원도 나머지 정리인데요. 이 나머지 정리는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이나 함수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개념이 굉장히 쉬워요.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위에 나만의 수학책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수학 공부는, 올바른 수학 공부는 반복 학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 볼 때 한 50% 이해되던 것이 두 번째 볼 때는 한 70% 이해되고 세 번째 볼 때는 90% 이상 이렇게 이해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나 다양한 수학 기호에 좀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친 후에 수학이 어렵다, 쉽다를 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 익숙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있지만 나만의 책 만들기예요. 저기 나만의 책 만들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수학 공부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이나 파란색 펜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정성껏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에 밑줄 긋고, 아는 내용이어도 중요한 내용을 밑줄 긋고, 그 다음에 별표를 하고, 그 다음에 메모를 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책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수학책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3회 이상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것은 지나치게 학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매번 교재를 바꾸잖아요. 그거 정말 안 좋은 수학 공부 방법이거든요. 문제만 풀면서 계속 난이도가 높은 문제집으로 바꾸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람을 질리게 할 뿐이지 수학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느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좌절감이 더 크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석책을 가지고 나만의 수학책을 만들면서 3회 이상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 좀 몰입하면서 문제를 즐기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나머지 정리인데요.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놓고 제목에는 무조건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렇게 나머지 정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정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이 아래에 잘 나와 있죠. 다항식 fx를 x에 관한 1차식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알파이다. 근데 왜 그런가는 밑에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1차식 x-알파, 여기 별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1차식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죠. 이걸 이제 요거 지금 제 아이캔 스크린을 이용하는데, 혹시 아이캔 스크린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니까 다운받아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나머지 정리를 사용할 수 있구나. 물론 이제 뒤에서는 좀 별개의 좀 더 색다른 그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1차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적으로 다항식 fx를 x에 관한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 이것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 뭐냐면 1차식이 있으면 1차식의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을 생각하면 돼요. 아까 x-알파일 때는 x-알파가 0이 되는 x의 값은 알파잖아요. 그래서 알파를 대입하는 것이고, ax 플러스 b 이퀄 0을 만족한 x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러니까 x의 값 대신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머지 정리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기초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fx는 x-알파 곱하기 qx 플러스 r로 표현할 수 있죠. 이때 주목할 것이 뭐냐면 이 x-알파예요. 그리고 이 qx입니다. x-알파로 나눈 건 알겠지만 qx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은 뭘로 만들어준 게 편할까요? 0으로 만들어준 게 편합니다.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x에다 알파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x 대신 알파를 대입하니까 결과가 나오죠. f알파. 여기 이제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0이 되겠죠. 결국에는 나머지는 바로 f 알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x의 개수가 a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a여도 과정은 똑같습니다. fx ax 플러스 b qx 플러스 r로 표현되잖아요. 이때
마찬가지예요. 이 QX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이 QX를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AX 플러스 B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는 겁니다. 뭐 분수일 뿐이지 과정은 똑같아요. 식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분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결국에 R은 F의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보기 1번에서는 3차 다항식을 주어지고 뭐 x-1로 나눌 때 그 다음에 x 플러스 3으로 나눌 때 자 x-1, x 플러스 3, 그 다음에 2x-1로 나눌 때인데요. 이제 알겠죠? 자, 이퀄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하라. 그죠? 이퀄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f1, f-3, f2분의 1 그 값을 계산하면 나머지가 된다 라는 겁니다. 어드바이스는 다 밑줄 거두세요. 어드바이스 2번인데요.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것들이 전부 다 나머지 구하는 방법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선 나눗셈이 있어요. 직접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립제법, 세 번째가 항등식의 성질,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나머지 정리인데요. 아무래도 나머지 정리가 제일 편하긴 합니다. 나머지만 구할 때인데요. 근데 몫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줄 긋고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구할 때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다른 걸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는 조립제법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2차식 이상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는 직접 나누거나 항등식의 성질, 아까 이전에 배웠듯이 개수비교법을 이용해도 되고요. 보통 전개에서 개수비교가 제일 편하다고 그랬죠. 수치대입법, 인수분해 되어 있는 상태면 수치대입법을 이용해도 됩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별표 2개 해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대로 문제에 따라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기 2번을 볼까요? 다항식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답니다. 몫이 x의 제곱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2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를 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은 써줘야 돼요. fx는 x 플러스 2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일단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영어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나머지잖아요. x에다 당연히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제가 잘못 읽었네요. 물론 이제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이고 이런 식이 되는데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 그리고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에다가 x에다 2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예. 자, 다음에 3번. x에 관한 다항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x의 개수가 a죠.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1번.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질 때, 요거는 굉장히 식을 정확하게 알겠죠. 나머지가 0인 거예요. 상수의 값은 일단은 어떤 꼴이 되겠어요? fx는 하고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써주세요. 왜냐면 fx는 하고요. 저희 값은 이퀄 한 다음에 x 플러스 2 하고 그 다음에 몫은 모르겠지만 qx다. 이렇게 써주세요. 나머지가 아니니까. 그러면 요 값이 요 qx 부분이 0이 되기 위해서 x의 값을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2번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4. 마찬가지예요. 그럼 f2는 4가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2a 플러스 3이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a에 관한 1차식이 나온다. 그죠? 1차 방정식을 풀면 a 값을 구할 수 있다. 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 4-1번이 나왔는데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볼게요. x에 관한 다항식 3차식이 있는데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것은 이제 x 플러스 1로 나누면 이 돼 있어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고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고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미지수 abc가 3개고 방정식이 3개 나오겠네요. 그죠? abc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당연히 abc 값을 구하면 거기다 f 마이너스 2로 계산할 수 있겠죠. 이 다항식 x 마이너스 p로 나눈 나머지가 10일 때
그러면 이것은 FP예요. P에 관한 3차 방정식 또는 다항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볼게요. 자, 일단 빨간색은 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알아도 밑줄 그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영역 표시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거 공부했다, 중요하다, 다시 한번 봐라 라는 뜻입니다.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알파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풀이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fx를 놓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첫 번째 f-1을 -3이라는 거에서 또 f1은 3이라는 거에서 또 f는 0이라는 거에서 세 개의 abc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같으면 ab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니까 각자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도 마찬가지죠. abc를 구했어요. fx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랬을 때 -1은 나눈 나머지라는 건 f-2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그대로 대입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3번은 이번엔 P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P에 관한, 그러니까 X에 관한 방정식이 있듯이 P에 관한 방정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만 밑줄 그어볼까요? 자, 이렇게 P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죠. 왜냐하면 앞에 두 개의 항을 P의 제곱으로 묶어주고 뒤에 두 개의 항을 2로 묶어주면 공통적으로 P-4가 나타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P의 값은 4가 되는 거죠. 당연히 P의 제곱 플러스 2는 P가 실수니까 이거는 이제 밑줄 그어놓읍시다. 자를 대고 P는 실수이므로 P의 제곱 플러스 2는 0이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P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양수 2를 더하니까 0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유제 4-1번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x에 관한 다항식이 있는데요.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그 다음에 x-3으로 나누면 45가 남는다. 근데 미지수가 a, b 두 개밖에 없으니까 방정식 두 개 나오겠죠? a, b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 다항식을 x-1로 나눈 나머지 f1이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4-1번에서는 자, fx를 놓고요. 일단은 이렇게 밑줄 그어놔요. fx를 놓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조건 해서 f-2 그 다음에 f3을 이용해서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면 a, b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f1이죠. 여기서 이제 f1 값을 열심히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번을 보면 x에 관한 다항식이 있는데 3차식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x-1로 나눈 나머지가 x-1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f2 equal f1이라는 뜻이잖아요. p 미지수 하나 있고 그럼 p에 관한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어렵지 않은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4-2번이 있는데요. 일단 fx로 둡니다. fx로 두고 f2 이거 밑줄 그어볼까요? f2 equal f1 그럼 P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니까 P의 값은 매우 쉽게 -4라고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F1 값을 계산해주면 -4로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다음 4-3번을 볼까요? X에 관한 다항식이 있고요. 여기 이제 M의 제곱, 이거는 별표를 하나 해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풀이 방법은 동일하지만 미지수가 두 개에다가 처음으로 미지수의 제곱이 나왔네요. 그죠? 이거는 이제 물론 m과 n에 관한 연립방정식 푸는 건 맞아요. 자, 볼까요? 자, 첫 번째가 위에 다항식이 있는 첫 번째 다항식은 x-1로 나눠 떨어지고 또 다른 다항식이 있습니다. x 플러스 3으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에 것은 fx 다른 다항식이니까 이거는 gx로 놔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f1은 0, g-3은 0. 그럼 m에 관한 두 개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왜 별표를 해놨냐면 연립방정식의 풀이 보통 이제 1차식 연립방정식은 쉬운데요. 이렇게 2차식인 경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fx와 gx로 잘 났죠. 그 다음에 g1과 f-3 0입니다. 그럼 m과 n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데요. 자, 현재 여기서는 n에다가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n에다가 n의 값을 마이너스 2n 플러스 4로 해서 대입했네요. 1번에다, 그죠? 대입해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서 m의 값은 1이거나 m의 값은 마이너스 3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m이 1인 경우, m이 마이너스 3인 경우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 예.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을 볼까요? 4-2번. x의 다항식 4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t를 여기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이 돼 있는데, 요거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반가운 다항식이죠. 인수분해 되는 다항식입니다. 또 하나 x 플러스 2로 나누면 3이 남을 때, 그러니까 지금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abc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거는 밑줄 그어놓읍시다. 다항식 fx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됐을 때 나눠 떨어진다고 한다면 fx는 x-알파와 x-베타로 각각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죠? 인수분해 하란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한번 보면 사실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모범 답안을 보면요. 여기서 일단은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1, 즉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나눠 떨어지면 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x는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집니다. 따라서 각각의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즉 f 마이너스 1과 f1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ABC에 관한 두 개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또 x 플러스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f 마이너스 2는 3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미지수가 ABC 3개고 방정식 3개니까 연립해서 풀면 ABC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어드바이스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밑에 유제 4-4번을 볼까요? x에 관한 다항식 3x의 세제곱 플러스 mx의 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12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눠 떨어질 때라고 했는데 인수분해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그러면 위의 예제와 같은 형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4-4번 일단 fx로 놓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요거 이제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f2, f3 모두 0이라는 거예요. f2도 0이고 f3도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수 mn 두 개에 방정식 두 개니까 m의 값 마이너스 13, n의 값 18을 가관법 또는 대입법 편한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필수 예제 4-3번을 볼까요? 자, 다항식 p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4. 자, 여기 이제 길죠? 이런 건 밑줄 그어놔요. x-1로 나눈 나머지 4.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6. 그 다음에 x-2로 나눈 나머지 12. 여기 세 개의 조건이 있죠? 이제 다항식 px를, 문제가 뭐냐면 이 다항식을 가만히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x에다 1 대입하면 0이잖아요. 즉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죠.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네. 이거는 앞에 있는 x-1, x 플러스 2, x-2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 그런 식이에요. 이게 인수분해되는 꼴입니다. 따라서 그걸 발견하게 되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밑으로 볼게요. 자, 일단 요거 뭐 친절하게 책에서 굵은 글씨를 해줬으니까 px는 하고 이렇게 써줄까요? 3차식으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당연히 2차식이죠.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t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빨간색은 무조건 밑줄을 그어줘요. 뭐 초록색도 마찬가지지만 밑줄을 그어주는 게 예의입니다. 예의상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식이 있죠. 그러니까 px를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식, 즉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t이다. 여기까지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지수 3개, 방정식 3개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p는 4고 p-1은 6이고 p는 10이니까. 그래서 ABC에 관한 3개의 방정식이 나오고 연립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4-5번을 볼까요? 4-5번은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6,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고 할 때, 여기서 보면 마찬가지죠. 밑줄 그어볼까요? 2x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되죠. 그죠?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x 플러스 1과 2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 1차 ax 플러스 b 미지수 2개, 방정식 2개가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4-5번. 지금 이제 요거 밑줄 걸으면 돼요. 이렇게 fx는 하고 이런 꼴로 이제 쓸 수만 있다면 한 번은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한 번은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서 A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구나라고 방향을 설정하면 중간에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립방정식을 푸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 B는 4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6번을 볼까요? 다항식 px를 자, 여기서 이제 아예 한꺼번에 주어졌네요. x-1,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3, 7, 13 이렇게 3, 7, 13으로 주어졌어요. 아예 곱으로 아주 친절하게 주어졌죠. 그러면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 b, c 미지수 3개인데 방정식이 3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볼게요. 4-6번. 자, px를 x-1, x-3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돼 있죠. 예,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a는 bq 플러스 r 그걸 기억하고 항상 이렇게 위에 조건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3개의 식이 나오겠죠. 여기서 미지수 3개니까 a, b, c를 열심히 연립방정식을 풀면 a = 1, b = 1, c = 1로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필수예제 4-4번을 볼까요? fx를 x의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몫은 x 플러스 2이고요. fx를 잠깐 밑줄 그어봅시다. 그러니까 fx를 x의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몫은 x 플러스 2예요. 몫이네요. 요건 이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나머지가 나오니까 헷갈리는데요. 이번엔 몫입니다. 그런 다음에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이번엔 나머지네요. 그죠? 이거 조심해야겠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x 마이너스 6입니다. 이때 fx를 구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보면 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여기 바로 x의 세제곱 플러스 1 x의 세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할 때 나오는 다항식이 바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밑줄 그어봐요. fx는 일단 위에 첫 번째 조건에서 몫이 x 플러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fx는 이런 꼴이 돼야 되겠죠. 그죠? x의 세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 왜냐면 이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x 마이너스 6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 이 fx 우변이죠. 2차식인 a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눌 때 이건 앞에 건 나눠 떨어지죠. 왜냐면 인수가 있으니까 뒤에 것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2차식이니까. 당연히 뒤에 식은 어떻게 되냐면 a로 나눠 떨어지겠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쓸 수 있는데 이때 나머지가 얼마냐면 x 마이너스 6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미지수가 a, b, c 3개인데 이 마지막 조건으로 인해서 미지수 a 하나만 있는 그런 다항식으로 쓸 수가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 이 별표를 2개를 해놓으세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fx는 이런 꼴. 그러니까 이제 앞에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인수가 있죠. 그럼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나눠 떨어지겠죠. 그럼 뒤에 2차식도 나눌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지금 여기에 이제 모범 답안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결국에 어떤 꼴로 표현할 수 있냐를 알 수 있는데 이것만 밑줄 그으면 됩니다. 결국에 두 줄 밑줄 그을까요?
요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도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몫은 a잖아요, 당연히. 나머지가 x 마이너스 5로 주어졌던 거예요. 요거 별표 해놓으면 됩니다. 별표. 이걸 다시 대입해서 아래 fx를 쓰면 미지수가 a인 a 하나밖에 없는 fx 다항식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f1은 마이너스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입하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a 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해서 전개하면 fx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빨간색은 무조건 밑줄을 긋고요. fx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t x에서 여기서 또 fx를 ax로 나눈 나머지는 cx를 ax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이게 뭔 얘기냐면 fx를 ax로 나눈 나머지는 cx를 ax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fx를 ax로 나눠보세요. 요거 ax 플러스 bx는 나눠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fx를 ax로 나눈다는 얘기는 요 cx. 그죠? 요 cx를 나눈 나머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거는 ax 곱하기 bx 부분은 나눠 떨어지니까. 그죠? 요 별표 하나 해당합니다. 자, 유제도 마찬가지 문제일 테니까 일단 별표 일단 별표 해놓고 문제를 풀죠. 4-7번. 여기서 이제 fx를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4랍니다. 그럴 때 fx를 x의 제곱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의 식과 동일한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볼게요. 네, 4-7번. 자, 일단 3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2차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의 제곱 플러스 1, x 마이너스 qx,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차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fx를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눈다고 한다면 요 앞에 있는 다항식은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 2차식, 같은 2차식이니까 요 나머지 부분, 요 2차식도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눌 수 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a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미지수가 a, b, c가 아니라 a 하나만 남는 거죠.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요 밑줄 그어두세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equal a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요. 이걸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a x의 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1. 자, 그런 다음에 별표 이렇게. 이건 중요하니까요.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랍니다. 나오는 거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f 조건에서 f1인 4를 대입하게 되면 이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 a는 1입니다.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하면 fx 전체를 구할 수도 있고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매우 좋은 문제죠. 이런 문제는 이제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한 3번 정도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자, 필수에서 4-5번을 볼까요? fx를 여기 이제 인수분해되지 않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3x 플러스 2이고 그 다음에 gx를 그 목, 이건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요 목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해놓고요. 아니면 형광펜으로다가 이렇게 목을 색칠해 주세요. 이렇게 목을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해 주세요. 그죠? 목을 gx를 이렇게 x-1로 나눈 나머지는 2다. 요거는 이제 일단 이게 뭔 얘기야 싶은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식. 그러니까 몫이 gx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위의 조건에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값은 요거는 우리가 인수분해 되는 거 알죠? 밑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다항식이에요. 그죠?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요. 그 다음에 몫이 이건 너무 두꺼우니까 그래서 몫을 여기 x-1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gx를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몫이 필요하죠. 그걸 hx로 표현했네요. 여기는. 그래서 이것도 밑줄 그어주세요. gx는 x-1 곱하기 hx 플러스 2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모범 답안을 볼까요? 일단은 fx를 표현하는 겁니다. 뭐 a는 bq 플러스 r 계속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1번씩. 그 다음에 gx도 표현하는 겁니다. gx를 x-1로 나눈 몫을 hx라고 하고 gx는 하고 이렇게 x-1 곱하기 hx 플러스 2. 그러면 위의 식과 아래 식에서 여기 gx니까 대입할 수 있겠죠. 그죠?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h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밑줄가 됩니다. fx는 이렇게.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니까 그러니까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hx 그래서 나머지가 2차식인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입하라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fx를 여기서 이제 1번 문제를 안 읽고 나서 그대로 풀어버렸네요. fx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방금 전에 봤듯이 그냥 대입해서 전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이번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밑줄 그어볼까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5일 때 fx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이거는 이제 보이죠?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인수분해 됩니다.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과 요 앞에 있는 다항식을 곱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x 플러스 1 남습니다. 연관이 있겠죠? 다음 문제를 풀이를 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자, 문제의 조건에서 일단 먼저 f-1은 마이너스 5예요. 그죠? 그러면 위에서 이제 푼 식에다가 위의 조건에다가 fx를 구한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h의 마이너스 1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그러니까 h 마이너스는 3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별표를 하나 해놓으세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hx가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hx는 x 플러스 1 하나의 kx 플러스 3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별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가 뭘 의미하는지를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면 여기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 가지고 이 전체를 hx 이렇게 색칠해 놓으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위의 식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하죠. 자, 그런 다음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hx 대신에 x 플러스 1 kx 플러스 3으로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kx 하고 3차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앞에 식이 뭐냐면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지만 이 두 개의 식 같은 거잖아요. 이게 문제 조건이었죠. 나머지는 구했죠. 3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나머지를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제 4-8번을 볼게요. 다항식 fx를 x-5로 나눈 몫이 gx 나머지가 3. 그러면 이제 a는 bq 플러스 r 표현해야 되겠죠. 또 하나 g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2다. gx는 x-3 플러스 hx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1번은 금방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보통의 경우 이제 위에 조건에 맞게끔 인수분해가 되는데 15는 5 곱하기 3이잖아요. 마이너스니까 이제 x-5, x-3 위의 조건이죠. x-3, x-5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해설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4-8번 문제의 조건을 쓰세요. 일단 fx를 gx를 이용해서 쓰고요. 또 하나 gx는 이렇게 hx를 이용해서 쓰고요. 그런 다음에 대입해서 다시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꼴이 되겠죠. fx는 결국에 hx에 관한 식으로 전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이 세 줄을 쓸 수 있으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서른 나머지는 f3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값은 0이 되고 2 곱하기 3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이렇게 식으로 완성해 놓으면 사실은 거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봐야 돼요. 이거. 그러면 앞에 x-5 곱하기 x-3을 전개하기만 하면 문제의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는 2x-7이 되는 거죠. 예. 나머지 정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대신에 이제 중요하면서도 문제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이 수학 공부 방법은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책을 만들면서 3회 이상 반복해서 학습을 하라는 거. 그거 명심하고요. 그럼 수학을 문제풀이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수학 실력을 최고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자명한 방법이라는 거. 그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